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발표한 앞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차세대 리더 100명 가운데 한 명으로 한국인 건축가 김진애 씨가 선정됐습니다. 타임이 뽑은 이들 100명 지도자의 직업은 정치가, 경제학자, 기업가들이 총망라됐으며 미국의 갑부 빌 게이츠, 케네디 2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4년 11월 30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지금 보신 그 명단에 빌 게이츠가 있었고 케네디 2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31해 전 이야기예요. 타임즈가 지면에 뭐라고 썼냐면요. 서울의 칙칙하고 스모그에 갇힌 난개발과 비교하면 3본 신도시는 경이롭다. 고층 아파트와 2층 집이 골짜기를 따라 우아하게 펼쳐지고 주민 20만 명이 가리는 것 없이 산을 본다. 그 도시를 설계한 게 36살 때였다고 적혀 있고요. 이름은 김진애, 올해 73입니다. 1953년생입니다. 태어난 데가 경기도 시흥군 남면, 지금 이름으로 군포예요. 3살 때 서울 창신동으로 옮겨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골목이 빽빽하게 붙어있는 동네였고요.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공대 건축과로 갑니다. 집안 남자들은 전부 반대했어요. 아버지도 반대했고요. 그때는 대학 원서를 딱 한 군데만 낼 수 있었는데 그 원서를 어머니가 대신 가서 접수하고 오셨습니다. 본인은 5기로 골랐다고 말하는데 그 5기 앞에 사연이 하나 더 있어요. 어렸을 때 너무 말을 제가 얘기를 하면 넌 참 이상하다. 왜 그런 질문을 하냐. 이래서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정말 몇 년 동안 집에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저의 결심이 뭐냐면 내가 커서는 애들이 말을 못해서 답답해하는 상황은 절대로 안 만들겠다.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 그걸 굉장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이제 한참 고민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도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나. 열심히 어린 마음에 한 10살 때 내가 결정을 한 게 뭐냐면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면 되는 거야. 이거를 제가 10살 무렵에 독립이라는 경제적 독립에 대한 걸 꿈꿨어요. 말을 하면 넌 참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집에서 입을 닫았답니다. 그 아이가 10살에 내린 결론이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자였고요. 그러고 나서 고른 게 800명 중에 혼자인 그 과였습니다. 건축가는 상당히 힘은 들고 재미도 있고 힘은 들지만 건축가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공사판에서 일하는 우리 잡부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대통령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건축가다. 이게 그만큼 폭이 넓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어떤 요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자부심은 갖되 의리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막 나오면은 막 이 검은 애들이 홍해처럼 갈라져요. 사이를 이제 지나가면 홍해처럼 갈라졌다는 겁니다. 1971년 서울대 공과대학 신입생이 800명이었고 그 중에 여학생이 2분 하나였으니까요. 졸업하고 25세 들어간 데가 임시행정수도 기획단이에요. 박정희 정부가 수도를 옮기겠다고 만든 조직이고 지금 세종시의 원형입니다. 25자리가 나라의 수도를 어디로 옮길지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엔 미국으로 갑니다. MIT에서 건축 석사, 도시계획 박사. 그 박사 논문을 어떻게 썼냐면요. 둘째 딸을 업고 썼답니다. 돌아온 게 35, 그리고 아까 타임즈가 적었던 그 도시가 여기서 나옵니다. 3본 신도시. 36살이 도시 하나를 통째로 그렸어요. 그런데 3본이 어디냐면 아까 이분이 태어났다고 한 그 군포입니다. 3살에 떠난 동네에 36이 돼서 도시를 그린 거예요. 지금 군포에 사시는 분들 그 동네 뼈대가 그때 그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도 이분이 지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하나 하면 제주올레라는 말을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제주올레라는 말을 제가 제안하고 그게 채택이 돼서 제가 상도 타고 그랬는데요. 대학교에서 이제 지역의 이제 여러 가지 건축들을 배우고 그럴 때 제주에 그 올레라는 말, 그러니까 올레라는 게 길에서부터 집으로 들어가는데 바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거든. 돌담을 싸가지고 그걸 짧은 길이 올레예요. 근데 그게 참 개념적으로도 근사하고 이쁘기도 하고 이름이 올레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제주 올레 같은 것도 코스가 이렇게 짧게 있기 때문에 혼자 다니기도 굉장히 좋고 그렇죠. 저는 일반인들한테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이 길 이름을 못 정하고 있을 때 이분이 건넨 말입니다. 인사동길도 이분 설계고요. 우리가 걸어본 길에 이분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분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모릅니다. 완전히 다른 얼굴로 유명하거든요. 나 이런 거 저는 기가 센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 남자든 여자든. 저는 그리고 야심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형님도 기가 굉장히 세세요. 물론 세죠. 어우, 엄청나게 세지. 저 지금 말을 못 하겠어요. 욕망을 거짓말도 잘 돼. 그러니까 아, 욕망을 저는요. 인정하라고 하신 분이야. 아니요, 저는 왜냐면 야심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저는 권력 의지가 있는 음.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저는 권력욕은 싫어해요. 근데 권력 의지가 있는 건 뭐냐면 제 표현에 의하면 내가 가진 어떤 힘과 고난으로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네. 생각을 하는 그게 권력 의지인데 제가 요새 한참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진즉 권력 의지를 가져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써야 된 거야. 근데 저한테는 그런 욕심은 없거든요. 이 말투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댓글이 다 비슷해요. 사이다다, 속이 뚫린다, 형님 소리까지 나옵니다. 별명도 여러 개예요. 김진에너지, 김진에어컨 다 시원하다는 뜻이죠. 요즘 특히 화제가 된 건 이 대목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요번에 굉장히 놀란 건 뭐냐면은 저는 아무리 유시민이 약간씩 못된 데도 있고 너무 지적질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진영을 대변을 하더라도 한 번도 개파를 대변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때도 여러 가지 포인트 오브 뷰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 점이 지식인의 풍모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쭉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맞아, 개파 지향적으로 네. 개파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개파 이런 말 한마디가 나가면 조회수가 10만을 넘습니다. 제일 많이 본 건 35만이고요. 그런데 다른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 설계하는 일, 그 일로 만든 영상은 조회수가 몇일까요? 173입니다. 2000배 차이예요. 사람들은 이분 입에 열광하는데 이분이 50년 해온 일은 아무도 안 봅니다. 본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들어보시죠. 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도시 건축가로 저를 잘 기억을 하실 테고요. 사실은 자유인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뭐 도시 건축이라는 분야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하는데 도시 건축가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 일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 나름대로 노하우를 많이 쌓고 있는데 이번에 책을 쓰면서는 사실 도시 건축가로서의 노하우도 있고 또 제가 자연인 자유인으로서 여행에서 깨닫는 바 또 이루고 싶은 바 이런 것들을 좀 풀어놓고 싶어서 여행의 시간을 썼습니다. 여행의 시간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행의 시간을 품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무척 길어지죠. 일단은요. 도시건축가 그리고 자유인, 정치인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첫 책은 유명 출판사가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직접 냈어요. 그 책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30권이 넘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 인생이 한 바퀴 도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위원회입니다. 건축기본법은 약 20년 전 2007년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의 지원하에서 상당히 진취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건설기술 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이 입법을 주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18년 뒤에 이 8기를 제가 맡게 됐는데 제가 이제 8기에 와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건축기본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입법을 주도한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그 법으로 생긴 기구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고요. 그리고 18년이 지나서 그 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이분이 앉습니다.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이 불렀어요. 장관급 자리입니다. 자기가 만든 법으로 생긴 자리에 18년 뒤에 자기가 앉은 겁니다. 취임하면서 한 말이 공간 민주주의였어요. 명품 랜드마크 같은 허영은 버리자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말을 하고요. 똘똘한 한 채가 계속 가면 서울에 살만한 집이 사라지고 젊은 사람이 떠나서 도시가 망한다.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35만 대 173. 그 173짜리 영상에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사는 집하고 여러분이 걷는 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열광한 건 이분의 입인데 이분이 50년 동안 만든 건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었어요. 제주올레를 걸어보셨다면, 인사동을 지나보셨다면, 군포에 살고 계시다면 이미 이분이 그려놓은 선 위에서 지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후배들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시죠. 800명 중에 혼자였던 사람이 50년 뒤에 하는 말입니다. 를 힘들게 만드냐 그죠. 여러분 겁은 먹어야 되지만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멋진 실수를 저지르셔야 됩니다. 훨씬 더 멋진 실수를 저지를수록 여러분들은 커집니다. 여러분들의 그렇게 멋진 실수를 저지르고 지레 겁먹지 않고 나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맷집이 좀 튼튼해져야 됩니다. 조금만 비판을 받거나 남의 뒷담화에 오르내리면은요 막 걱정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뭔가 해볼 만한 제목이 된 겁니다. 이제 남의 질투를 받고 남의 견제. 다음 편에서는 이분이 국회에 있던 딱 1년 동안 무슨 법을 만들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입자한테 2년을 더 살게 해준 법이 있고요. 그 법 때문에 이분은 지금도 욕을 먹습니다. 열풍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